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만지 멘토입니다. 오늘 데이터 솔루션 같이 한번 볼게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거의 한 2%대 이렇게 좀 증시 자체가 굉장한 불장이었었는데, 이런 불장도 잠시 또다시 증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데이터 솔루션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주가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이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이 리스크, 금리 리스크와 중동 리스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안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우리가 좀 기출을 기울이면서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승만 나와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주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우리는 계속해서 고려를 해가는 투자를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주식시장에 이 금리적인 요쪽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거센 발언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증시는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 중동발 리스크, 여기엔 굉장히 민감하게 좀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이 중동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 말고도 하나의 리스크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전력 설비 문제였어요.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는 당연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한테는 호재거리 이슈죠. 그렇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구동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이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에 이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선 원전 30기가량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지난 정부에서 이 원전을 거의 다 없애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취약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이 전력 소비량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설비 용량 대비 전력 총 수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다릅니다. 이 설비 용량 같은 경우에 매년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25.7%씩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전력 총 수요는 꾸준하게 40.9%씩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 그래도 기간이 2036년까지의 전망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속도라면 언젠가 이 설비 용량보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한테는 리스크였죠. 그리고 이 원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또 안고 가고 있는 이 중동발 리스크, 이게 조금씩 점차 또 확전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안보 수뇌부가 이 카이로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쪽 글씨가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안보 수뇌부가 만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좀 지정학적 요건을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 이집트죠.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라파가 어딨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경에 맞닿아 있어요. 어디 국경과? 이집트의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요, 라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라파에 공격을 감행을 만약에 한다면, 이 라파에 있는 지금 이 피난민들이, 여기 지금 피난민들 대부분이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 있는 피난민들이 이집트로 우후죽순 넘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집트 입장에선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밀 회담을 가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 라파에 대한 공격 의지가 만약에 없다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회담을 가질 필요도 없겠죠. 근데 회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공격 의지가 반영이 된 그렇게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부통령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또 전화회담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벌써 전쟁이 200일이나 시간이 되었대요. 정말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멈추지 않는 포성 이스라엘 공세가 강화가 되고 있다. 이게 어제자로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이런 대한민국 언론사에서도 이런 보도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제자 기사입니다. 어제 밤 오후 11시 23분에 올라온 이슈거든요. 가자 전쟁 다시 격화. 이스라엘과 이젠 또 헤즈볼라가 격돌이 될 것으로 고조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가지고 원래 뭐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란이 있었죠. 이란. 요번에 이란과의 관계는 좀 어느 정도 좀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러한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는 판단 하에 시장의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바로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관련한 요런 이슈들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제는 이쪽에 관련된 확전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시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높이는 공격수위 끝내지 않은 전쟁. 여기 오른쪽이 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쪽도 아직까지 종전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시면요. 바이든이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을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요.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9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약 264억 달러, 그리고 타이완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돕기 위한 8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총 이 950억 달러 중에 264억과 81억 달러 같은 경우에 안보 강화와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요 608억 달러 요것만 놓고 보시면 이게 다 무기거든요. 무기입니다. 요거를 하나로 한 사람이 여러분 83조 원이 돼요. 83조 원.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8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이 83조 원만큼의 확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이 83조 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금액이죠. 자, 그러면 이 83조 원의 무기에 해당하는 요쪽 측면과 또 vs 지금 vs잖아요. 싸우고 있는 상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쪽도 83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한 무기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83조 곱하기 2 해가지고 약 160조 원 어치의 전쟁 확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전쟁 확전 이런 리스크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달러의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가 4월 24일이었죠. 어제 보시면요. 달러가 이렇게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기조였습니다. 근데 오후 3시 넘어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장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만한 기울기와 이만한 차이가 그만큼 이 주식시장 안에서의 자금 이탈을 어느 정도 좀 방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3시 넘어서부터 좀 급격하게 기울기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 시간이 거래 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의 일이기 때문에 어제의 장과 오늘의 장이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영향은 비단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가 하락장을 좀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야 지금 현재 이 이 경제 정세엔 좀 외톨이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도 나스닥 0.1% 상승이면 거의 보합이죠. 근데 다우존스는 0.1%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미국 또한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중국 빼고 보면은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현재 하락장이다.
어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불장이었죠. 자, 이렇게 극명히 나뉘게 된 이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사실 뭐 차트 분석이라고 할 게 좀 없습니다. 이게 뭐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어떠한 악재 때문에,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 우리가 계속 안고 가고 있었던 이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한 자금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뭐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고 뭐 해석까진 괜찮겠지만 분석을 하는 게 뭐 딱히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자, 그래도 오늘 이 주식 장세기의 흐름을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지금 외국인의 자금 이탈률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관도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기관에 비해서 거의 4배에 달하는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는 1.3%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매크로적인 수급인 프로그램 수급 동향 보시면요. 뭐 진짜 뭐 7만 5천 주가 이렇게 빠지면서 그냥 지금 뭐 그동안 외국인과 같이 손잡고 들어왔던 이런 어떠한 수급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좀 한 번에 출하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좀 꺾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지지 라인, 예상이 가는 지지 라인 또한 제가 안내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해드리자면 이 단기 이평선이 11선과 21선 지지를 받다가 이 거래일 이전에 이탈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쪽 위로 올라가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방향이 반대로 가면서 지금 더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선 근처까지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선 좀 비중 조절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신규로 혹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꼭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내용 꼭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